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시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 너무 발음도 좋으시고 또렷또렷 하시는데, 제가 조금 남쪽에서 와가지고 방언을 잘합니다. 방언을.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시면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 걱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고요. 시간을 좀 많이 주긴 하더라고요. 70분 동안 하는데, 제가 사실 70분 동안 강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간 되면 끊으면 되니까 제가 빨리 또 멀리 가야 돼서 올해까지는 못하고 9시 반까지 전에 끝낸다 생각하시고,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도 그러시고 또 이 교회 우리 사모님도 제가 아까 뵀었는데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성도님들 자랑. 예. 제가 이제 이 제목이 좀 어제도 또 엄청 열심히 들었을 텐데 오늘도 쉬운 주제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법률가가 법적인 거 하면은 다 잘하니까 정교분리 원칙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 또 끝까지 읽고 14절까지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제도 국가 권력이 왜 있어야 되냐,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란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란 건 이제 국가 권력에 복종하면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것이죠.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야겠다. 근데 사실 우리도 법 공부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은 시험에도 안 나오니까 별로 공부 잘 안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 왜 문제가 됐냐? 2025년에 12월 9일 국무회의, 이게 이제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데 영상인데요. 혹시 소리 됩니까?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예,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했고 그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언제 보고서 내셨어요?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나 못 받았는데.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여기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니 해산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이제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해산 사유는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지만 해산 권한은 어디에 있어요? 해산 권한은 그 소관부처입니다. 소관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야 뭐 소송하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예. 일본은 해산을 법원에 청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판단해서 우리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은 어쨌든 정부에 기속될 때고 해산되면. 그거는 이제 그 정관이 해당 그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기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 이제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이제 그거야 나중에 법원에서 뭐 최종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청이 어디에?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상세 보고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영상을 끝까지 다 보게 했는데 사실 중간에 이제 또 잘라가지고 제가 2번 또 보여줍니다. 이거 다 이해하면은 안 들어도 되는데 강의 이해하셨으면 가됩니다. 사실 이제 저걸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이제 신천지나 통일교 때문에 이제 우리 정교분리 원칙이 이제 이렇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국무회의를 주관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는 그러한 종교단체 사단법인을 이제 해산할 것이냐 이런 법안을 지금 만든다고 해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12월 9일 날 국무회의에서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1월 9일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거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정교분리 원칙. 사실 뭐 정교분리 원칙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에 이제 시국이 좀 어렵고 그럴 때는 어떤 목사님들은 선거 때마다,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도 하고 있으니까 선거 때마다 저희 같은 입장에서 이제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든지 또는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좀 위협하는 또 이런 것들, 또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학생인권 조례, 이런 것을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투표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하면 어떤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이 좀 정치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아 그러지. 헌법에 정교분리 원칙이 돼 있는데 왜 정치 이야기를 하냐 하면서 되게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덮어놓고 성경책 놔두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개정안 이렇게 가지고 요 한번 읽어보세요. 38조를 개정한다라고 아까 법제처장께서 말씀하셨죠. 헌법 문제가 아니고 민법 문제 같다. 주무관청이 다음 경우에 이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뭐냐면 법인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한 때, 이때는 주무관청이 법인을 해산해버린다. 이것이 여기 이제 정교분리 원칙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무관청은 방금 그 앞에 이런 해당한 사유가 있을 만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료 요청을 요구한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나 그 밖의 장소에서 출입해서 장부를 보거나 서류 보거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고 또 질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만약에 법인이라고 하면은 들어와 가지고 교회 장부를 다 볼 수 있게 하고, 또 뭐 교회 활동이 뭐 했는가,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뭐 했는가, 이런 걸 보고 검사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든다. 조사하죠. 그 다음에 또 아주 특이한 조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법인은 해산을 시키고, 아까 법제처장께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법인이 해산되면 보통 우리 민법에서 이제 이 법인이랄지 이런 게 해산하면, 해산하고 나면 그 재산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그런데 사항에다가 특별히 법을 개정해 가지고 아까 말한 38조 1항 4호, 5호의 5호가 이제 아까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한 때, 그때는 1항, 2항에 불구하고 그 자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그리고 사항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 재산을 뺏어서 국고에 귀속시키다. 이런 법안을 발의했어요. 1월 9일 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건 좀 너무 심하지. 그리고 정교분리 원칙이 뭐냐 도대체? 정교분리 원칙이 뭐길래 정교분리 원칙 위반하거나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법인을 해산시키고 또 그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근데 이제 법안을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예, 이제 그 정도에 이르렀는가가 이제 네, 그거야 나중에 법원에서도 뭐 최종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주무관청이 어디에? 지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예, 확인하겠습니다. 상세 보고하겠습니다. 네. 아까 복습하니까 좀 쉽죠? 아까 했던 거 복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종교단체 법인을 해산해가지고 우리 조산, 우리 헌금된 것을 뺏어가지고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시위를 했더니 그분들이 아니 신천지나 통일교회 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교회는 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우리 동성교회가 법인인 것 같아요? 법인 아닌 것 같아요? 법인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종교 단체고 우리가 법적으로 말하면 비법인 사단이다. 사단은 사단인데 법인은 안 돼 있어. 등기는 안 돼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사단, 사람이 모였는데 거의 법인에 준한데 법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민법 혹시 법률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제 비법인 사단. 그런데 법인에 준해. 그래가지고 이걸 교회 성도들의 재산은 총회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언뜻 그렇게 보죠. 아, 법인이 아니니까 방금 말할 때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만 해산하는 거지. 야,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진짜 신천지하고 통일교만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 제가 왜 농담을 안 하고 바로 가냐면 이거 빨리 여기를 끝내야 돼. 여기 안 하면 다음에 쉬운 거 할 때는 자도 되는데 이거 중요하니까 빨리 하고 좀 더 쉬었다 가게. 그런데요, 보세요. 제가 통일교 신천지를 방지하려고 만든 법이다. 그래서 제가 통일교 신천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다 뻥이다. 내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가서 연구해 가지고 한교총 거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통일교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 통일교는 법인이에요. 재단 법인이야. 재산이 많은 법인이야. 재단 법인. 그런데요, 통일교는 재단 법인이 여기 보면 세계 평화 통일가정 연합 유지재단이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재단 위에 통일교 재단. 그리고 나머지는 계열사들을 딱 둬가지고 14개 법인이 있어요. 다 상법상 법인이야. 보니까 여기 나오죠. 문화용평, 일산석재, 일화, 세일여행사, 세계일보, 선홍건설, TIC, 기타 부동산 내지 해가지고 전부 상법상 법인이야. 다 회사예요. 많이 들어봤죠? 일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음료수도 만들고 하던데 보셨어요? 일화에서 만든 거? 그렇죠. 회사예요, 회사. 세계일보 또 신문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게 민법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민법에서 주무관청이 정규분리 원칙이나 또는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고 민법으로 해산한다 그랬지 상법상 법인을 해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통일교는 하나도 해산 못 하겠다. 일단 민법상 법인이 아니야. 비영리 법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교는 재단을 해산해도 하나도 못 뺏겠네. 왜냐면 유지재단을 갖고 있는 유지재단은요 주식 몇 개 갖고 있는데 지분으로 해요. 그러면 저 생합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이 비영리 재단법인.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의 재단법인을 해도 밑에 있는 상법상 법인은 하나도 해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껍데기, 물론 껍데기도 상당히 클 수 있어. 한 3분의 1 정도 갖고 있다 하더라고. 이건 해산할 수 있겠네. 그런데 밑에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상법상 법인은 하나도 해산을 못하네. 그럼 재산 하나도 못 받겠네. 그러니까 통일교는 별로 영향할 거 없겠더라고. 그럼 신천지는 어떠냐? 신천지는 또 정반대예요. 보니까 신천지는 이제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사단법인이 2개가 있더라고.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 HW필 이 사단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 성전 예수교 선교회란 사단법인이 있어요. 사단법인만 있고 여기는 또 재단법인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법인의 재산이 보니까 내가 3억 3억 6억밖에 안 되더라고. 사단법인은. 왜냐하면 사단법인이라는 건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그럼 그 재산은 어디냐 했더니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그냥 일반 교회예요. 저 예수교 신천지 예수교 증명상자는 다 교회에 있어요. 12개 지파 해가지고 대전에도 마떼아 지파 있고 그런데 이쪽에도 아마 경기 지역에도 있습니다. 12개 지파를 만들었는데 그 지파들이 땅을 다 사가지고 해놨는데 그냥 교회. 이렇게 우리 동성교회처럼 교회야. 거기도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단법인 해산해봤자 3억 6억밖에 못 뺏고 나머지는 다 교회인데 교회가 비법인 사단이야. 사단이 아니야. 그럼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면 통일교를 해산해도 돈 6억 사단법인 거 6억 가져가고 나머지는 교회는 해산도 못하네. 왜냐하면 우리같이 개별 교회니까 법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법인에 적용 안 된다며. 그러면 교회하고 똑같아. 그러면 신천지는 하나도 해산 못하네. 이 법이 뭐예요? 아무 영향가 없는 법이네.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은 다 껍데기만 있네. 실효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야, 그러니까 우리 일을 보자. 오히려 보세요. 우리 교회들이 신천지가 통일교 말고 일반 다른 종교들 보세요. 천주교 그랬더니 천주교는 사단법인이 있어. 천주교 중앙협의회. 그리고 재단법인이야. 천주교도 다 서울 대교구 해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뭐 전라도까지 해갖고 15개 유지 재단이더라고. 천주교 재단은 전부 재단법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정치적인 개입, 특히 이제 뭐 정의사회 구현단, 정의사제 구현단, 정의사제 구현단 이런 거 정치 운동했다고 어떤 사람이 그 천주교 해산시켜 버려. 그러면 그 천주교인 재산들은 전부 다 국고 귀속시키겠네. 불교 보니까 불교나 원불교도 마찬가지. 불교도 보니까 사단법인이 있죠. 종단협의회. 사단법인은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러나 6개 있어. 근데 다 재단법인이야.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천태종 유지재단, 태계종 유지재단. 그러니까 불교도 전부 유지재단에 묶여 있어. 그러니까 불교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떤 정치가가 야 해산, 불교 저 정치가들 별로 마음에 안, 정치 운동하는 조계종 누구 마음에 안 든다. 불교 어떤 조계종 유지재단 해산하면 유지재단 재산들이 전부 국고로 귀속시키겠네. 야, 불교가 엄청 위험하겠다. 원불교는 원불교 자체가 전부 재단법인이더라고. 그럼 원불교가 정치 개입하면은 뭐 정교분리 원칙 위반하면 원불교 재단 해산하면 다 국고 귀속시키겠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 개신교도 보니까 사실 우리가 개교회라 했는데 사실 우리 동성교회도 다 통합교단이잖아요. 통합교단이 전부 유지재단에 있더라. 우리가 사단법인은 한교총이나 한기총, 뭐 한국교회나 이렇게 이제 사단법인이 묶여져 있어요. 다 교회에 올라가면 사단법인을 해산하면 사실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특히 이게 통합교단은 총회 유지재단은 본부재산만 있는데 각 노회 유지재단에다 55개 노회 유지재단이 있더라고. 다 유지재단에 묶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개별 교회를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유지재단을 해산시켜 버리면 유지재단에 있는 재산들을 다 기소시키면 우리 동성교회는 유지재단에 있어요? 있습니까? 예. 여기 어디 노예예요? 예? 강북로에 강북로에 유지재단을 해산하면 우리 교회 땅이 그냥 교회 재산이 전부 다 그냥 국교에 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교회는 우리 그 법인이 아니니까 비법인 사단입니다,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냥 헌금 낸 거 이거 유지재단에 기속되지 않는 오늘 헌금했죠. 헌금 이런 거 교회에서 우리가 당회나 공동의회 해가지고 재직회 해갖고 쓸 수 있는 이것은 총유재산이니까 괜찮은데 실제로 건물 땅이나 이 부동산은 다 유지재단에 돼 있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이렇게 정치 발언해가지고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해갖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재판 받아가지고 정교분리 원칙 되면 여기 교회를 해산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소속된 노예를 해산시켜 본다. 노예 유지단. 유지단에 있는 땅을 기속시켜 버리면 강북 노예 유지단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냥 교회 땅이 전부 다 건물이 다 곳곳에 기속시키겠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오, 여기 열심히 듣고 있네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업 때가 너무 좋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그 집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강의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정교분리 원칙 위반하면은 뭐 그냥 교회 땅을 다 가져가 버리려고 하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법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거 끝날 때까지 안 했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이제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 당이 어떤 당이 저 하려고 하는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데 당이 또 그거 막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그 발의한 분들이 다 그쪽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겠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차별금지법보다 더 중요하네 이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야 차별금지법도 중요한데 일단 교회부터 지키고 봐야겠다.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뭐가 정교분리 원칙이냐? 뭐 갔다가 이현영 비현령이네. 목사님들 정교분리 원칙 위반했다고 시비 걸어가지고 재산 일단 뺏어놓고 아까 대통령이 봤죠. 일단은 뺏어놓고 법원에 가서 살리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과연 정교분리 원칙이 뭐냐. 그래야 시비를 안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생각한 거다. 그러면 도대체 정교분리 원칙이 뭐냐? 이것을 위반하면 재단을 해산을 시켜가지고 법인을 또 사단법인을 해산시켜가지고 국고에 귀속시킨다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아까 봤죠? 민법 38조에 또 넣으려고 37조에 또 넣으려고 하는 거 이거 38조에 넣는 게 30조, 38조, 80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이게 뭐냐? 20조의 정교분리 원칙 모든 국민은 정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걸 위반하면 교회를 해산시키겠다. 정치를 해산시키겠다. 그러니까 야 정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아까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공직선거법이 뭐냐 85조예요.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처럼 이렇게 강사가 되거나 또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구역회 여기 이제 구역회라고 하죠. 통합 구역회 구역장님들이 이 구역회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야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데 좀 누구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 낙선 아니면 그 사람 당선시킵시다 하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 선거운동을 하면 이게 부정선거운동죄가 돼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의 설교 때 조심해도 구역장님이 너무 이게 막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구역장님이 구역 회원들한테 우리 이번에 좀 선거 좀 잘합시다 하면 야 어떤 사모님이 그날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구역장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신고해버리면 야 이거 잘못하면 교회 날아가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거 진짜 이연령 비연령이구나. 그래서 공직선거법 근데 여기 희한한 거 있죠.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이잖아요. 이 교육적 지위에 있는데 종교조는 다 정치운동해. 직업적 있죠. 민주노총 다 직업적으로 해. 딱 종교적인 것만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말이죠. 한국 공무원 노조 또 직업적이면서도 또 교육적이야.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노조 운동하면서 정치 운동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우리 지금 노조 운동하면 정치 못하게 돼 있거든. 정치적인 발언.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서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노조라 할지 전교조라 할지 또 교사들이라 할지 다 정치 운동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하면서 엄청 법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게 종교적이 있는 사람들, 종교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운동하면 구제해 줄 수 있는 법안을 한 명도 발의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 지금 딱 제가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다 했죠. 야 신천지나 통일교 그 법 갖고 하나도 못 하는데 그거 왜 만듭니까? 그랬더니 실제로 이야기하더라고. 그 국회의원이 광화문에 있는 전모 목사님 또 부산에 있는 세계롭게 손 무슨 목사님 이런 분들 좀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하려고 하는구만. 그의 목사님들 신천지가 아니라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이거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영상 틀어집니까? 이걸 눌러야 된가? 예. 내가 영상에 누르네. 이걸 제가 삼각형을 누르줘야 되는데 이걸로 누를 수 있어요? 영상?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데 영상실에서 이 영상 눌러줄 수 있어요? 예,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잘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거 진짜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심각하죠. 그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나라 망하는 길이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제재가 엄정하다는 걸 반드시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원래 그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주장이 있었는데 일단 경계가 좀 불분명해서 아니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아마 뭐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제 원래 밭갈이 할 때 큰 돌부터 집어내고 그 다음에 자갈 집어내고 잔돌 집어내고 해야지 한꺼번에 다 집어내려면 힘들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돌부터 좀 집어내고 다음에는 자갈도 좀 집어내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아직은 뭐 좀 섣부리긴 한데 슬쩍 그 정치 개입하는 걸 좀 심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처벌 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저 원래 처벌 법률을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마치 무슨 권리인 줄 알아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되면 그때 되면 넘겨주겠죠. 그 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한다. 너 나 가릴 것 없이 지위고와 가릴 것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런 거죠. 정치를 개입하는 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 종교 분리 원칙이 깨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뭐가 이제 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동성교회처럼 이제 이 나라를 걱정하고 미스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교회는 뭐 하라는 거냐?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래요? 이제 걱정이 좀 되죠? 걱정됩니까? 예, 걱정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다. 이제 지금부터 좀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중요한 거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 제가 좀 잘 안 보이죠? 혹시 제가 성경책 여러분 많이 읽어봤어요? 성경 많이 읽어봤어요? 성경책에 아담의 키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성경책 읽어봤어요? 권사님, 성경책에 아담 키가 얼마나 나왔어요? 오? 아담의 키는 정확하게 아담 사이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군인 장교 출신이라는 걸 잘 모르죠.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제가 군인 장교라 그러면 그래서 아주 기분 나쁜데 여기 오늘 군인들이 동두천에 있으니까 군인 도시가 군인들이 많아가지고 군인이라는데 저도 장교 출신이라니까요. 별로 이렇게 안 믿는. 저도 그냥 장교가 아니고 소령 중령이라니까 제가. 저도 연금 왔습니다. 연금. 군대 생활 5년밖에 안 했는데 연금 받아요. 저 약간 좌파였다가 군에 잘려가지고 소송을 한 14년 했더니 군대 5년도 못했어요. 군복무 좀 한가하고 소송하는데 한 14년 걸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20년 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군복무 변호사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고 다니는 그 14년을 소송에서 이기니까 군으로 이렇게 쳐줘가지고 14년 근무한 게 돼가지고 20년을 넘게 근무한 게 됐어요. 대위에서 소령 중령돼 버렸어. 안 믿죠? 그래서 제가 엄청 감사해요. 제가 이거 하나님 일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아담 사이즈인 줄 알아요? 아담 사이즈는 딱 이만큼 해야 아담 사이즈다. 담임 목사님 정도쯤 아담 사이즈 아니야. 좀 커. 이 아담 사이즈가 왜 아담 사이즈냐면 제가 선악과를 안 먹으면 이렇게 되고 선악과를 먹으면 저기 보니까 장로님 상당히 크신 분들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꼬마 저 학생 선악과에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어가지고 성장 호르몬 먹으면 내가 물어본 거야. 선악과에 사과에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단다. 그래서 먹은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들은 선악과 먹은 사람이고 여기 있는 강사님만큼 조그마한 사람들 아담 사이즈는 선악과를 안 먹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옛날에 했더니 우리 딸이
아빠 저거 맞아? 엄마 저거 아빠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그랬던데 벌써 그 딸이 커가지고 지금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군에서 있으면서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나라를 그러니까 나라 걱정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파면됐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약간 정치적인 거죠. 군인으로서 야 이건 너무 제도적으로 안 맞으니까 소송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군인이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은 거지. 상관에게 복종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파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얘기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위에서 보신 분은 왜 내 말 안 들어? 이 복종해. 그리고 조그마한 놈이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되면 괘씸죄 걸려가지고 그냥 정직 정도 할 것을 그냥 파면시켜 버린다고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 정치하는 권력자들에는 작은 것이 어떨 때는 관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 크게 보이면 그냥 파면되거나 법을 해산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교회는 그래요. 이제 우리 이제 근데 이제 보면은 과연 우리 이제 우리 헌법이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믿음 펴놨잖아요. 우리 헌법에 있는 정교 분리가 우리 게 아니고 미국 헌법을 그대로 베낀 거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 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연방 수정헌법 1조 보니까 의회는 종교를 세우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또는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호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영어로 보시면 이제 종교를 세우거나 이스태블리시죠. 그리고 종교, religion. 종교를 세우는 건 너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종교를 세운다는 거, 종교를 지지한다는 거, 또는 국교를 세운다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교를 부인한다. 이 말이 저 종교를 세운다는 말하고 저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가 법을 만들었다. 그럼 미국 수정헌법에서 말하는 종교를 세운다. Establishment of Religion이 뭐냐? 이렇게 이제 미국 헌법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방금 조문이 두 개가 있었죠. 두 가지가. 하나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국교 불이인을 하는 그런 조항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1947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 수정헌법 1조 국교 설립 금지 조항이 무엇이냐를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국가가 종교를 세우면 안 된다. 이 뜻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의미한다.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리고 또는 분리의 wall of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거예요. 1947년에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에서 말하는 이 국교 분리는 이런 뜻이다 하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나라 헌법이 언제 생겼어요? 몇 년도 생겼어요? 이제 지금 좀 엄청 공부 잘하셨구나, 권사님. 놀랍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은데, 권사님. 예, 1948년 1년 뒤에죠. 1년 뒤에 1947년에 저런 게 생기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맥와드 장군이 우리나라의 헌법 만드는 유진호 박사한테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 이런 건데 당신들도 헌법 만들 때 꼭 이거 넣어라 해가지고 줬어.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오브 처치 앤드 스테이트를 가지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처치밖에 없지. 종교가 처치 앤드 스테이트 이게 당연한 거야. 거기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근데 대한민국 유진호 박사가 딱 보니까 한국은 종교가 처치만 했나? 절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절교만 했나? 유교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국가로 못 써. 그래서 고민을 엄청 하다가 교회를 종교로 바꿨어. 종교로 바꾸려니까 종교와 국가를 분리를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근데 종교를 쓰니까 국가를 대체한 말이 뭐냐 하다가 정치.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된다. 이렇게 바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치 앤 스테이트,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고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처치 앤 스테이트가 아니라 릴리전 앤 팔로틱스가 된 거죠. 이렇게 1948년에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서 저렇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토마스 제퍼슨이랄지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제를 반대합니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백악관에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 뭐 이 사람의 그 신앙심을 대통령이 돼가지고 표출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다 만인이 평등하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노예를 만드냐? 나는 신앙심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나는 이게 대통령으로서 공약이다. 그래서 남북정전이 일어나게 하죠. 이랬을 때 이분의 그 신앙심이 표현된단 말이죠. 대통령으로서 표현되면 이게 종교적 양심이 표현되면 이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인가? 일단 물어봐야지.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야, 내가 이게 신앙심으로서 도저히 노예제를 두면 안 되겠다. 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나의 신앙심으로서 나는 대통령이 온 것이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난 이걸 실현해야겠다 해가지고 실행을 해요. 남북 전쟁까지 해버렸네. 이게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오, 아무도 없네. 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겠다. 나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아니면 또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내가 여기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고위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있을 수 있어. 나는 나의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표현해야겠다. 또 공무원으로서 해야겠다. 또 저처럼 군인에 있으면서 나는 지휘관으로서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나는 신앙을 지키게 해야겠다 하면서 신앙을 표출시켜 그 자리에서. 이게 정기분리 원칙 위반인가? 이런 거 이제 문제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 또는 종교적 중립성도 요새 공무원들은 있어요. 이런 게 정치 종교 분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니까 종교적 중립성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야, 이게 종교 중립 위반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한민국 헌법에 딱 넣어놨다 이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딱 들어가니까 야, 이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인가 아닌가 소송이 엄청 많이 걸려. 딱 이거예요. 첫 번째 소송이 딱 걸린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요.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도 그러는데 미국에 이제 이게 포터키 시라는 게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시에 시장님이 어떤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야, 크리스마스 때 요 시 앞에다가 공원에다가 야, 산타클로스 집도 짓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그리고 뭐 그 구유 속에 아기도 이렇게 갖다 놓고 예쁘게 해가지고 우리 시의 사람들 시민들 와가지고 구경하게 하자 해와서 시 공원에다가 싹 그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보면서 저게 말이 되냐? 시 공원에다가 시장님이 나타나 와가지고 저걸 만들어라고 시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저거 만들고 시 공원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서 해놓고 성탄 트리 만들고 막 그 구유 아기 구유 있죠. 뭐랍니까 저걸 크레이쇼라 그래? 그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니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다 아니라 그러네? 근데 소송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교분리 원칙이다. 근데 야, 이거 보니까 연방대법원관 내려야 될 것 같으네. 1심, 2심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1심, 2심에 있는 판사님들이야. 1심, 2심 판사님들은 다 야,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야. 국가와 종교는 완전 분리돼야 돼. 또는 분리벽, wall of church and state. 야, 국가와 종교는 벽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벽을 넘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여기다가 와서 다 지워버렸네? 해가지고 1심, 2심은 다 시가 졌어. 야, 이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다. 근데 연방법원 올라갔어. 연방 대법관들이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올라가니까 대법관들이 야, 이거 진짜 지금까지 다 그러고 있잖아. 다. 우리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트리 만들어요? 딱 공원에다 만들잖아요. 야, 그러면 이거 지금 뭐 미국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고 있는데 이거 다 그러면 정교분리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를 엄청 싸가지고 만들었지 법관들이.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야, 여기 보니까 여기 판단 규칙 있죠? 우리가 이제 정교분리로 원칙을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나면 레몬 테스트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딱 목적 자체가 뭐냐? 누구 돈으로 했냐? 그다음에 행정부와 정부와 교회가 어느 정도 유착관계가 있느냐? 이걸 하는 건데 돈도 보니까 행정적 유착관에서
행정적 유착, 마지막에 3단계 유착 관계에서 이렇게 판단했지. 교회와 시 당국이 이걸 만들 때 서로 협의한 게 아니야. 왜? 시가 했으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교회와 시 당국이 전시문의 내용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게 없어. 왜? 시가 했으니까. 그리고 아구 예수님 상의 보존 유지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존 유지를 그냥 뭐 자발적으로 해줬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겼어. 와, 겨우 요구했고 연방 대법관에 가서는 얘가 이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줬어요. 여기 대법관 될 분인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사람은 1심, 2심 판사야. 근데 미국에서 1심, 2심 판사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엔 또 이런 것도 야 이거요. 이제 학교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정교고 사립학교였다가 교과서를 주네. 주에서 우리도 교과서 주죠. 사립학교도. 제가 사실 미션 스쿨 나왔거든. 교과서를 줘요 공짜로. 보니까 이게 또 무신론자가 보니까 아니 공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에다가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저 학생들 미션 스쿨에 있는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주면 야 저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지. 약간 또 소송이 걸렸어. 치와가 아동에게 종교계 사립학교에다가 등록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주면 그건 안 되지. 하고 또 소송이 걸렸어. 그 밑에 건 또 뭐냐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잖아요. 우리도 학생들이 버스 타면 어른보다 좀 등록금? 학생이 뭐라 해? 토큰. 학생들은 이게 버스비가 싸죠. 한 절반 정도 쌀걸? 그런데 이 공립학교 다니는 중고등학생한테는 이렇게 차비라 그래 뭐래 버스표를 싸게 해준 건 좋은데 아니 사립학교 좀 보니까 카톨릭 학교야. 카톨릭 학교 가는 학생들의 통학비도 싸게 해주는 거? 야 저거 정교분리 원칙이다 위반이다. 하고 소송이 또 걸렸어. 원고 주장이 뭐냐? 야 왜 우리가 납세자의 돈으로 우리 돈 낸 걸로 왜 교회 관련 학교에 있는 학생을 왜 지원해 주냐? 그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지. 또 소송 걸렸네. 또 1심, 2심에 또 졌어. 또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 그래. 또 연방대법원 가가지고 또 연방대법원도 엄청 고민해가지고 야 이것도 또 말이 안 되지. 같은 학생인데 어차피 돈도 안 벌고 그 애들 어린 학생들인데 자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또 싸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고민하다가 야 정교계 사립학교에다 준 게 이게 사립학교에다 준 게 아니고 학생 개개인한테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학생 개개인한테 준 거니까 정교를 지원한 게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사립학교가 수익자가 아니고 주와 아동한테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야. 겨우 살아왔어요. 그래,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미국도 정교분리 원칙이 규정되니까 이게 엄청 시비가 많이 걸리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어? 우리나라도요. 2009년의 사건인데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천주교가 우리보다 좀 빨리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성당이. 그래가지고 요 강원도 가까운 데다가 풍수원 성당이라고 성당이 오래됐잖아요. 이 성당이 이제 오래되니까 야, 그 천주교는 그래도 이 성당을 좀 보존시켜야겠다. 이 성당이 강원도에 1호 성당이 있대. 1호 성당. 그래가지고 이 성당을 주변을 문화관광단지로 만들어가지고 야 불교들은 보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전부 다 문화재 만들어가지고 돈을 국가에서 받으니까 이게 신부님들도 이거 좀 배웠나 봐. 야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이 강원도에 생기는 1호 성당인데 이 성당도 문화재로 만들어가지고 문화재 조성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관광지로 좀 만들고 이 문화재 좀 만들 때 시 돈도 좀 받아 쓰자 해가지고 했네. 풍수원 성당이더라고. 그 성당을 그렇게 문화재로 만들었더니 다른 종교에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야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이 풍수원 성당에 돈을 대면 이게 바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네. 이 소송이 걸렸어요. 2009년 사건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썼죠. 헌법 제20조 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종교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가 정교분리 원칙인데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했으니까 일단 정교분리 원칙은 문제되네. 일단 검토를 해요. 결론을 좀 이따 보고. 또 헌법재판소도 최근에도 똑같아. 정교분리 원칙이 뭐냐? 저건 사실 우리 코로나 사건 때 쓴 건데 좀 이따 결론적으로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는 재정 지원을 한 거 아니니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네 아니네 해가지고
교회도 다 문 닫게 해버리네. 제가 이제 소송했었는데 저렇게 이제 정규분리 원칙을 저렇게 개념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또 뭐예요? 정규분리 원칙이라는 건 국가가 일단 재정 지원을 하면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야. 그런데 그러면 재정 지원하면 전부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야? 아닐 수 있다. 여기 있죠. 여기 나오고 이건 되게 중요해.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오늘날 같이 읽어야겠다. 좋은 사람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풍수원 성당 지원한 걸 해주게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불교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전주교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못 해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교분리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문화국가 원리도 있더라. 그러니까 문화국가 원리에 따라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문화 조성단지 만들어진 것은 그건 해줘야지 해가지고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다 해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저도 이제 저걸 보면서 우리도 문화적인 요소가 있고 전통적인 요소가 있으면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네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날 되면 항상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문화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헷갈리네.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갈 때, 교회 갈 때 이거 불편해. 교회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끊겼어. 우리 교회 가는 다리인데 끊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다리 놔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교회 시청에서 그 교회만 하면 또 시민들이 막 교회만 했다고 정규분리 원칙이라고 막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 장로님들이 쫓아가야지. 이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말해 몇 년 됐는데 이건 문화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제가 해봤어.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교회를 다 예배를 제한해 버리네. 대면 예배를 제한하네.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제한해 버리면 이거 정규분리 원칙 위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 국가가 정교에 예배 드리는데 지그들이 19명 모일지 말지 교회 오지 말지를 정해. 이게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 2명, 3명밖에 없네. 그럼 이건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교회가 이게 이제 우리 묻는 거야. 그럼 국가는 뭐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올지 말지 자기들 정해. 그러면 정규분리 원칙 교회 예배드리는 게 제일 핵심인데. 근데 고민이 안 생겨요? 안 생긴 것 같구나. 근데 헌법재판소 아까 제가 말했죠. 2024년 6월 27일 저게 헌법 제가 아까 말했죠. 저게 코로나 관련된 사건인데 제가 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해놨어. 정규분리 원칙을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등 특정 종교를 지원해야 돼. 근데 코로나 때는 재정 지원한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규분리 원칙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랬더라고. 너무 기분 나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대법원도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가가지고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위반 아니야 해갖고 졌는데 너무 속상했어. 그런데요, 2025년에 이 정규분리 원칙 개념을 바꾸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건 더 웃긴 거야. 이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그 군법무관 했다 했잖아요. 군인들 장교들 우리 군인들 다 가면 군대를 가면 군대는 특이하게 훈련소 같은 데 보면 성당, 절, 교회가 다 같이 있어.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야 저거 봐라, 교회, 성당, 절이 같이 있다? 뭐 신기하다 그래. 그거 다 군부대요. 군부대는 다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군종 신부님도 있고 군종 목사님도 있고 군종 승려도 있죠. 세 분들 다 이게 월급 받으면서 국가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되잖아요. 이럴 때면 훈련소 같은 데는 다 하나를 가야 돼, 강제적으로. 그냥 무신론자라도 초코파이를 먹으러 가지만 교회를 가든지 성당 가든지 절을 가든지 하나씩 가게 했어. 지금 이제 원불교가 생겼어. 4개를 가야 돼. 근데 이제 공익법무관들이 논사를 훈련소에서 받는 사람들인데 이제 군법무관이 공익법무관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왜 4개 중에 꼭 하나를 가라 한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들이 법률가 배웠으니까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야. 무신론자들한테 이렇게 종교 4개 중에 하나만 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소송 걸었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어놓고 다 전역했어. 나왔어.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어요. 2022년 사건을 2025년에 3년 걸렸고 했죠. 다 전역하고 없는데 헌법재판소 그때 고민을 엄청 했어. 근데 정규분리 원칙을 아까처럼 재정을 지원하거나 하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개념을 바꿔가지고 야 헌법 20조 2항에서 말한 정규분리 원칙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상호간에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정규분리 원칙이다.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을 의미한다. 저 개념으로 딱 하면 코로나 때 국가가 교회에 갈지 말지 정하잖아요. 그럼 저거 딱 위반이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데 간섭이나 영향을 미쳐버리지. 그럼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개입을 해버리죠. 그러면 저렇게 가죠. 저기 2025년에 나왔더라고. 개념을 바꿨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정하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 이 개념 정의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2025년에 저게 나왔으면 내가 저걸 써먹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걸 써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코로나가 또 와야 되는데 그때도 기다려. 근데 이제 중요한 거야. 저렇게 할 거 바로 위헌이 아니고 중요한 거야. 저렇게 하면 정교분리 원칙이 위반된다 했는데 또 근다고 다 위반되는 건 아니야 하면서 또 밑에 써놨죠. 저 밑에 거 다시 읽어봐요. 어떤 조형물이 저기부터 제가 계속 그랬죠. 야 관습화된 문화 요소로 인식되고 하면 야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란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관습화된 문화 요소냐 아니냐 라고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돼.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느 정도 감동을 줘가지고 하면 체기가 쓰면 박사 논문을 써. 저한테 주면 제가 아주 잘 써먹겠습니다. 저 말 제가 딱 듣고 2025년이죠. 야 그랬는데 저 보세요. 관습화된 문화에서로 인식되고 받아들일 정도에 이르면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 아닌 수 있어. 근데 저게요 2025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나왔잖아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미국에서요 2022년이죠. 우리보다 조금 3년 전에 해놨더라고. 이게 나왔어. 미국에도 뭐가 나왔냐면 미국도 계속 시비 걸린다고 그랬죠. 시비 걸리는데 이제 케네디 버먼튼 스쿨인데 저게 뭐냐면 공립학교. 이 공립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할 때마다 기도를 해. 선수들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립학교가 아니야. 공립학교야. 경기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면 또 기도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야 우리가 사립학교도 아니고 사립학교도 위태위태한데 공립학교 풋볼 코치가 많이 기도해. 근데 이 풋볼 코치는요 선수들과 같이 경기장에 나가 있는 게 이게 직무야, 업무야. 근데 업무 시간에 기도하는 거지. 경기 끝나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비 걸어 사람들이. 이게 방송에 나오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 이제 공립학교에 있는 풋볼 코치가 어떻게 예배 시간이지 업무 시간에 기도를 하냐. 그리고 학생들이 저 다 보고 있잖아. 저 정규분리 원칙 위반이다 해가지고 시비 거니까 우리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 민원에 약하잖아요. 미국도 교육청에서
해고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저걸 소송을 한 거야. 1심, 2심에서는 괜찮다, 해고가 정당하네,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레몬 스테이트, 야, 이 뭐기 목적이냐, 세속적 목적은 뭐고, 주된 효과가 뭐냐, 종교와 연계성 딱 따져보니까, 야, 당신들 보니까 네 기도는 종교적인 목적이지 이게 세속적인 목적이냐? 그리고 주된 효과, 니를 봐라. 네가 계속 기도하고 이기면 다른 학생들도 오, 감독님이 기도해가지고 코치가 기도해서 이겼구나,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또, 야, 이거 보면 학교 월급 주는 사람 아니야. 학교에서 월급 받는 코치가 이렇게 하고 학생들도 영향을 미치겠네 해가지고 그냥 딱 테스트 해가지고 레몬 테스트라 세 가지 걸 딱 하면, 야, 이거 보니까 정규불원칙 위반이나 해가지고 해고가 정당하네 했는데,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딱 나오잖아요. 밑에 정교분리 조항은 대법관들이 역사적 관행과 이해를 참조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허용 가능한 것과 허용 불가능한 것 사이에는 그어야 할 선 경계는 역사와 전통에 부합해야 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해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도대체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했겠냐? 이거야.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갖고 연방 대법관, 왜냐면 연방 대법관 2022년에는 보수 대법관들이 많이 쓴 거야. 6대3으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저거 해고 취소. 내가 저걸 보니까 내 생각나, 나 생각. 내가 저 사람은 3년 동안 잘렸다가 복귀하잖아요. 그럼 3년치 월급을 받아. 내가 해봤잖아요. 오, 저분 3년치 월급 받겠네. 그래서 저걸 보니까 내 이야기네. 나는 14년 동안 월급 받았다니까. 안 믿네. 14년 월급 받았고 뭐 했냐? 시민단체 활동하느라고 아스팔트 다 써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똑같이. 그게 똑같아. 저걸 보면서, 야, 그러면 우리 헌법의 정규분리 원칙도 저렇게 해석해야 되겠네. 역사와 전통에 부합해야 되고 건국의 아버지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해서 정규분리 원칙을 해석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대한민국 헌법책을 봤다. 여기 크게 읽어봐요. 시작. 여기까지. 그러니까, 야,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그리고 불의와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한다. 그런데 제가 이제 3.1운동으로 건립된, 오늘 제목이 3.1운동이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그러니까 3.1운동이 몇 년도 일어났어요? 오, 역시 수준이 높네. 1919년. 그러니까 제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저게 뭐냐? 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지. 이거 쭉 봤어요. 이거 다 하면 힘드니까 지금 시간을 지금 9시 5분이니까 2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 20분까지.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 하려면 힘들어. 아무리 많이 가르치시고 제가 다 가르치시면 다음에 안 부르니까 빨리 끝내야 돼.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은 1784년에 천주교 들어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832년 그러면 막 충주에 퀴즐리프 이런 거 감자 들고 왔다 이렇게 해. 1865년에는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 대동감을 전해물 시험을 찾고 일어나. 1866년에 막 병인박해 일어나. 1894년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1884년에 우리 개신교 들어오죠. 언더우드 아펠런셀러 목사님 들어와. 1894년 동학운동. 동학으로 바꿔 천도교가. 이 동학이 뭐냐? 서학에 반대야. 서학. 천주교는 서학이었어. 그렇죠? 서학이라고 그랬어. 얼마나 천주교가 많이 들어왔는데 실용주의들, 남인들이 다 천주교 했단 말이지. 동학운동. 근데 한일합병 1910년. 근데 이제 이 백오인 사건, 역사책 보면 백오인 사건 1911년에 일어났는데 백오인 사건이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는 사건이야. 그죠? 저염용 역사책을 안 읽으니까 이제 소리가 작아지네. 성경책만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백오인 사건. 근데 1919년 3.1운동, 드디어 3.1운동 나왔네. 이 백오인 사건의 1911년인데 사실 이제 책을 제가 다른 책 읽어보면 이 1910년, 11년 이때 일본 애들이 1905년 강화도 조약부터 1911년 을사내기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그 당시 이제 우리 신부님들이 1885년, 84년부터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이게 교회를 지을 때
일본 애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했다 하더라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인들한테 절대 정치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성경만 가르치겠습니다. 이때 지금 우리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근데 1910년에 11년에 아니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청년들 다 잡아 들어갔구나. 일본 애들이 백오인 사건으로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개신교 500명 잡아갔다더라고. 100오인 남겨놨어. 그래갖고 재판받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선교사님들 깨달았어. 아, 우리 조선인들 청년들한테는 애국심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애국심 운동을 시키는 거야. 1910년부터 11년부터. 그래가지고 그 애국심이 발현된 게 1919년에 3.1운동이다. 오, 1919년 연로하신 거 보니까 1919년에 태어나셨구나. 그게 1919년 3.1운동이 그거야. 1910년부터 계속 교회에서 이제 애국해라, 애국해야 한다. 아, 대한민국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아, 나라에 지켜야 돼. 이거 하니까 그때 이제 해가지고 이 3.1운동, 유관순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 이화여전, 유아학당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도교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그 다음 천도교회는 돈이 많아. 우리가 돈을 댈 테니까 당신 개신교인들은 사람을 내시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맨 시장 갔다 오면 시장 간다 하더니 시장방을 여기 다 놔두고 와서 태극기 만들어. 챙겨놓고 해가지고 나간다. 이게 3.1운동. 근데요, 1919년 3.1운동 우리 역사책에 보면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있죠? 서재필, 안창호, 이승만, 김구, 윤동주 다 기독교인들이다. 김구 선생님은 좀 특이해요. 김구 선생님은 처음에 유학자였지. 그러다가 동학운동 때는 동학으로 가. 왜? 동학 시민운동을 해야 되니까. 동학운동 하다가 일본 애들한테 도망다니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만주로 도망가기 전에 공주 수석사라 가. 수석사 가서 스님 돼. 스님. 내가 우리 동네가 공주 가깝잖아요. 대전이니까. 수석사에는 지금도 김구 홀령을 다스리는 행사대. 스님 됐어. 동학하다가 유학자였다가 동학했다가 스님 됐다가 이제 만주로 가. 만주로 가니까 독립운동한 사람이 전부 기독교인들이야. 개신교로 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왔을 때 이제 세방돼 와가지고 이 정동제일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김구 선생님이 야, 우리 조선 땅은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개 세우는 게 조선을 위해서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웁시다. 이 이야기를 김구 선생님이 했다고 하더라고. 이승만 박사랑 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 특이하죠. 제가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게 그 옆에 14장 해놨는데 저기 F 한번 읽어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이렇게 써있죠. 우리 권사님 정도 되면 저거 보면 곡이 없어도 그냥 부르죠. 어떻게 불러 저거? 저 노래 지금 부른 노래. 저것을 언제 했냐? 저게 1911년 찬미가야. 저게 윤치호 장군이 백오인 사건의 윤치호 장로 있죠. 정동제일교회 장로가 만든 정동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윤치호 장로가 만든 저게 찬송가 찬미가 14장이란 말은 찬미가 그때 1호 찬미가 18편이었대. 찬송가가 18편 중에 14편짜리야. 저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곡이 없지. 곡이 물론. 근데 저 위에 보면 올드랭 튜닝 영어로 올드랑 사인이야. 올드랑 사인 들어봤어요? 올드랑 사인은 요 노래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 부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끝날 때 목사님 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에다 붙여가지고 불러야 한다 이따가 알았죠? 저걸로 일단 애국가를 찬미가에 불렀던 애국가를 저렇게 불렀다. 저게 이제 1911년부터 계속 우리나라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1919년 3.1운동 때는 다 저거 불렀다. 그리고 만주에 갔던 독립가 저 독립운동가 했다. 저게 언제 바뀌었냐? 1938년에 이제 그 우리 안익대 선생님이 미국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을 가사를 약간 바꾸고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1938년입니다. 1938년인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오겠어. 지금같이 무슨 컴퓨터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1948년 이럴 때도 다 저렇게 불렀다 그래요. 1953년 끝나고 나서 교과서를 알아주면서부터 이제 지금 있는 역할을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은 전부 다 찬송가로 애국가를 불렀다. 애국가가 찬송가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확실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919년 4월 10일 날 헌법을 만들었는데 야 대한민국 대단하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러면 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법통 그럼 뭘 볼까?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이 1919년에 헌법이 있더라고. 4월 10일 날 만든 헌법. 4월 10일 날 헌법인데 야 너무 좋아. 6조 한번 읽어봐. 대한민국의 인민은 인민이요. 교육, 납세 및 병역금을 준다 하는데 7조가 엄청 중요해. 7조 한번 읽어봐요. 야, 1919년에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된 거다. 그래서 오늘 신의 의사에 의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해가지고 진아이는 나가서 국제연맹에 가입하겠다. 이렇게 헌법 7조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33인 중에 16명. 오, 역시 수준. 이런 건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목사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33명이다. 그 중에 그분이 대부분 다 그죠? 만주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기초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다. 7조 이렇게 딱 넣어놨다. 그래서 저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걸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 그러면 이거네. 1919년 4월 11일 날 만들었던 헌법. 그 헌법 7조를 보니까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립된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발휘한다는 거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선서문 이런 데 보면요. 진짜 신국 건설을 한다. 우리가 피땀 흘린 피땀은 신국 건설을 위한 기초다. 이렇게 돼 있어. 물론 그 신국 건설이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면 이 1919년 만든 임시헌장이고 그것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다.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사실은 이제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죠. 1948년에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 남한만에 선거를 하잖아요. 1948년 5월 30일 날 제1회 헌법 제1회 대한민국 국회예요. 재헌국회. 근데 선거는 5월 10일 날 해요. 5월 10일 날. 1948년 5월 10일 날. 북한에서 100명 뽑고 남한에서 200명 뽑기로 했는데 제주도는 못 뽑았어. 4.3 사건 때문에. 그래서 198명만 뽑아요. 그래서 5월 30일 날 모였는데 이게 보면 1948년 이렇게 안 써 있고 4281년 5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애국가 봉창 뭐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거. 이때 임시의장을 이승만 대통령이 돼요.
나이가 그때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만으로 75세야. 1875년생이거든. 그러니까 1948년에 이제 그 나이 되니까 야,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지 그 당시는. 이제 박사가 그 이승만 왜 박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학교가 어디 나온지 알아요? 일단 학사는 조지 워싱턴 대야. 석사는 하버드 대예요. 박사는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알죠? 이걸 4년 반 만에 맞췄다는 거 아니야. 5년 만에 세 개를. 대학교는 배지학당 나왔어요. 근데 배지학당 2년간에 배지학당 졸업한 걸 2년간의 학부를 인정받아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 3학년을 편입해가지고 2년 만에 마치고 하버드 대 가서 2년 하버드에 1년 만에 마쳤더라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 가지고 2년 반 만에 박사 받았으니까 야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 나왔으니까 그건 진짜 박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75세가 넘어가지고 딱 왔는데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임시의장이 됐는데 임시의장 되는 이유가 쭉 나와 있어. 왜 임시의장이 되냐? 왜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연로하니까 딱 임시의장 되더라고. 야 75세 정도 돼야 되는 거다.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도 안 되고 이제 국회의원이요 처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했을 때 저 중요한 거 임시의장이 딱 됐는데 임시의장 돼가지고 야 연로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승만 박사께서 임시의장이 되는 게 어떻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치지. 왜? 제일로 형님인데 박수했지. 딱 근데 중요한 건 사회자가 되면 중요해. 마이크를 딱 잡았지. 그럼 내가 언제 끝날지는 내 맘이지. 그러니까 사회자가 딱 됐어. 그런데 이제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야 대단해. 읽어줄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원한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할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감리교 목사님이야. 목사님이 기도를 해. 이 기도문을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기도문을 읽어주실 겁니다. 알죠? 너무 좋아. 나 지금도 읽으면 이게 정말 너무 청년들한테 꼭 읽어줄 것 같아. 지금 기도를 읽어도 너무 감사해. 제가 사실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1회 첫 번째 회의록 이쪽에는 기도문이 실려 있다. 첫 번째 애국가 봉청 순서 나오고 의장 뽑고 하고 나서 바로 저 오른쪽 이쪽에는 바로 기도문이 실려 있으니까 기도문은 찾아보시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이때 이제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보면서 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차별받지 않는다 하고 12조에 딱 넣은 거야.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국교는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가 중요해. 아까 우리가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또 혼인은 남녀 동권이다. 이렇게 할 때 여기가요. 지금과 다른 점이야. 응? 이거 봐. 지금은 오른쪽에는 1962년부터 바뀐 거 뭐예요?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오른쪽부터 보세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왼쪽은 뭐라고 돼 있어요? 1948년에 국교는 존재하지만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지. 정치가 종교로부터 분리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걸 62년에 바꾸면서 특별한 무슨 정치적 헌법적 결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걸 문구를 수정하면서 이렇게 바꾼 거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된다는 해석은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지 정치가 종교로부터 분리된다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 정치는 종교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지요. 분리된다고 하면 3.1운동 이야기하면 돼. 야,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다고? 그럼 3.1운동은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뭐 일제애들이 와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가만히 팔짱 끼고 있어야 돼? 그게 아니었죠. 우리가 나가서 이건 아니지 하고 계속 태극기 흔들고 몇 명은 총알도 맞고 유관순 열사처럼 가서 죽기도 하고 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휴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킨 나라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정치하지 말라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3.1운동에도 3.1운동 정신을 어긋나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어긋난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3.1운동 정신을 우리 헌법에 따라서 그대로 이어가야 되고 나라가 위태할 때 전부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정치가 종교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다.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되라고 해왔어. 그게 종교 분리 원칙 위반이니까. 근데 정치와 종교 분리는 종교가 정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지 정치가 종교로부터 분리되면 그러면 종교인들은 투표하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죠. 당연히 우리도 투표해야 되고 우리도 같이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되고 또 데모도 해야 되고 우리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종교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을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어려운 개념을 쉽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준 우리 지영준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